지난 시간에는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부리방구 조스택 작품 소개를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소설 본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단부터 전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본문을 살펴봅니다. 유은실 작가는 1974년 서울에서 출생한 아동문학가입니다. 발단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칠판 앞에는 우리 반 남자아이들이 다 나와 있었어. 하나같이 멋쩍은 표정이었지. 지나가는 사람이 보았다면 아마 단체로 벌 서는 줄 알았을 거야. 이번에 정하면 겨울방학까지 앉는 거다. 시작. 선생님은 마치 달리기 출발 신호를 하는 것처럼 손을 쭉 뻗으며 말씀하셨어. 나는 이게 몇 번째 짝바꾸기인지 마음속으로 세고 있었지.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바꿨으니까 3, 4, 5, 6, 7, 9, 10, 11, 12. 그래, 여름방학 빼고 9번째였어. 우리 선생님은 짝을 이상하게 바꿔. 저번에는 여자들 보고 마음에 드는 남자 옆에 앉으라고 하더니 말이야. 뒷자리에 앉은 아이가 투덜거렸어. 칠판 앞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간적 배경이 교실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멋쩍은 표정이었지 에서 멋쩍다는 하는 짓이 어색하고 쑥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친구 옆에 앉아야 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멋쩍은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마치 달리기 출발 신호를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해서 비유적인 표현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몇 번째 짝바꾸기인지 라고 해서 나는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인데요. 서술자입니다. 작품 속에 내가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서술자는 나라고 하였는데요.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를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회상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후반부에 보면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발단의 내용 이어집니다. 남자아이들은 계속 쭈뼛거렸지. 서로 다른 사람 뒤에 숨으려고만 했어. 나는 누가 와서 내 옆에 앉을까 궁금했어. 짝 바꾸기가 끝날 무렵까지 혼자 앉아있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어. 나는 키가 작아서 첫 줄에 앉아 있었거든. 특별히 나를 좋아하기 전에는 아무도 맨 앞줄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았어. 자, 누가 먼저 나올래? 어서 시작하자. 선생님이 재촉하시는데도 남자아이들은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었어. 자꾸 칠판 쪽으로 물러서기만 했지. 그때 앞으로 나온 아이가 하나 있었어. 수택이었지. 여자아이들은 모두 바짝 긴장한 얼굴이었어. 아무도 걔하고는 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수택이는 석간신문을 배달하는 아이였어. 머리는 자주 감지 않아서 기름이 흐르는 데다가 비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 손톱 밑은 새카맣고 잠바 소매뿌리는 때에 절어 번질대고 몸에서는 꼭 시궁창 냄새 같은 게 났어. 게다가 하루에 몇 번씩 방귀를 뀌는데 냄새가 아주 지독했어. 아이들은 수태기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어. 지금 남자아이들은 계속 쭈뼛거렸다라고 하였는데요. 쭈뼛거리다는 어줍거나 부끄러워서 자꾸 머뭇거리거나 주저주저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가 와서 내 옆에 앉을까 궁금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서 주인공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는 키가 작아서 라고 해서 나의 외향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짝바꾸기에 나서기를 머뭇거리는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앞으로 나온 아이가 수택이었다라고 해서 수택이는 이 글의 중심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무도 걔하고는 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수태기의 처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다지 수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석간신문 그랬는데 저녁에 발행되는 신문을 석간신문이라고 합니다. 후반부에는 주로 수태기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달하는 아이인데 외양이 조금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 약간 불쾌감을 갖게 하는 외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내용 이어집니다. 수태기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뎠어. 그러고는 우리 반에서 제일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쓴 아이 옆에 앉았지. 나는 그만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어. 그게 바로 나였거든. 앞에 나와 있는 남자애들이 킥킥대기 시작했어.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애들은 그제야 안심하는 눈치였고 한숨을 후유 내쉬기도 하고 속닥속닥 귀갯말도 주고받는 거야.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 보리방구 조수택이 내 짝이 되다니. 수태기 냄새보다 아이들이 킥킥대는 소리가 더 참기 힘들었지. 나는 바로 짝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 전에 수태기 짝이 된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바꿨거든. 선생님은 물론 들어주시지 않았지. 번번이 수태기가 바꿔달라고 한 거였어. 짝이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거든. 선생님, 맨 뒷자리로 보내주세요. 왜? 혼자 있으면 가방 걸기도 편하고 팔도 안 걸려서 좋거든요. 그렇다고 자꾸 혼자 앉으면 어떡해. 그래도 짝꿍팔에 걸려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뒤로 갈래요. 여기까지 살펴보는데요. 지금 우리 반에서 제일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쓴 사람, 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라고 해서 수태기와 짝을 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 라고 해서 수태기와 짝이 된 것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수태기와 짝이 되어서 당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선생님은 가라 가지 마라 말씀하시지 않았어.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셨지. 그러면 수태기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짐을 챙겨서 늘 앉던 자리로 돌아갔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는 자리는 거의 수태기 차지였지. 그래도 나는 대놓고 싫어하는 눈치를 보일 수가 없었어.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나는 착한 어린이상을 탔거든. 아이들이 투표해서 뽑아준 거였지. 내가 그 상을 타고 싶어서 착하게 군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 상을 탄 다음부턴 착한 어린이답게 행동하고 싶었어. 애들은 수태기를 보리방구라고 놀리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지만 막상 짝을 바꾸겠다고 하면 나를 좋지 않게 볼 것만 같았어. 제가 무슨 착한 어린이야 하고 수군대면서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수태기가 뒤로 가겠다는 것을 듣고 가라 가지 마라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수태기가 혼자 앉으려고 하는 이유를 선생님은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수태기는 짐을 챙겨서 뒷자리로 갔다라고 하는데 수태기가 지금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대놓고 싫어하는 눈치도 보이지 못하고 짝을 바꿔달라고 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착한 어린이 상을 탔기 때문에 착한 어린이답게 행동하고 싶어서 수태기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발단인데요. 반 아이들이 꺼리는 수태기와 짝이 된 나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단에서는 흔히 인물, 배경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인물인 나와 수태기, 그리고 그 외에 반 친구들, 선생님 여러 나왔는데 중심 인물이 나와 수태기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이제 짝꿍 정하는 일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배경은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과 배경 소개되고 있고 사건도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이어서 살펴보는데요. 전개 살펴봅니다. 나는 수태기 냄새를 한번 견뎌보기로 마음먹었어. 내가 조금 전에 보리방구라고 말했던가? 그래, 보리방구는 수태기 별명이었어.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했지.
우리 반 조스택 있잖아. 너네 반 조스택이 누군데? 보리방구 말이야. 아, 보리방구? 이럴 정도였으니까 수태기는 별명대로 늘 보리밥을 먹었어. 쌀밥 속에 보리가 두문두문 섞인 그런 보리밥 말고 쌀보다 보리가 더 많이 들어간 거뭇거뭇한 보리밥.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보온 도시락에서 따뜻한 밥을 꺼내 먹었어. 우리 반에서 보온 도시락이 없는 사람은 수태기뿐이었지. 수태기는 고개를 숙이고 차갑게 식은 양은 도시락을 열었어. 그러고는 풀풀 날리는 보리밥을 꺼내 먹었지. 반찬도 고춧가루가 군데군데 묻어있는 허연 깍두기 한 가지 뿐이었어. 지금 나는 수태기를 한번 참아보기로, 수태기 냄새를 견뎌보기로 마음 먹는데요. 그래서 수태기와 이제 짝꿍이 됩니다. 근데 수태기의 별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명이 보리방구 조수태기다. 늘 보리밥만 먹어서야 라고 하는데요. 수태기의 가난한 처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데 수태기는 양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녀서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태기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수태기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개 부분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다른 애들은 3, 3, 5 모여 앉아서 밥을 먹었어. 서로 반찬도 바꿔 먹고 말이야. 하지만 수태기는 늘 혼자였어. 수태기는 보리밥이랑 허연 깍두기 반찬이 부끄러웠던 모양이야. 늘 뚜껑으로 도시락 한쪽을 비스듬히 가리고 밥을 먹었지. 어깨를 움츠리고 왼팔로는 도시락이랑 깍두기통을 가리면서 말이야. 야, 첫눈이다. 아니야, 진눈깨비야. 하얗게 내리는데 저봐, 땅에 닿자마자 녹아버리잖아. 그렇게 진눈깨비를 두고 첫눈이네 아니네 하고 말씨름을 하던 때였어. 나는 수태기 냄새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이었고, 자, 오늘부터 밥은 제자리에서 먹는다.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웅성댔어. 지금 아이들은 3, 3, 5 모여서 몇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데 수태기는 늘 혼자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 뚜껑으로 가리고 먹는 것, 어깨를 움츠리고 먹는 것을 통해서 수태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수태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상당히 자신의 가난한 형편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살펴봅니다. 날씨가 추워서 창문을 자주 못 여니까 먼지를 내면 안 돼서 그래. 먼지 때문이라는 선생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선생님, 교실에서 말뚝박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요? 도시락통 들고 몇 발짝 걷는데 무슨 먼지가 그렇게 나요? 화장실 가는 것보다도 조금 움직이는데요? 아이들이 이상하니까 자꾸 얘기했어. 선생님은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거든. 우리 말이 맞으면 선생님이 생각을 바꾸실 때도 있었어. 내가 보기엔 먼지가 난다. 오늘부터 제자리에서 먹어라. 그날따라 선생님은 우리 얘기를 통 들어주지 않으셨어.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지. 우리는 그렇게 딱딱한 선생님이 낯설었어. 나는 하는 수 없이 수태기 옆에서 밥을 먹게 되었지. 지금 선생님이 창문을 자주 못 여니까 먼지가 나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서 먹어라 라고 하였는데요. 겉으로는 먼지가 나니까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으라는 것이고 이면적 의미를 살펴보면 혼자 밥을 먹는 수태기에 대한 배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수태기하고 이제 같이 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먹으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수태기와 밥을 먹게 된 나의 모습이 여기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전개 부분인데요. 나도 깍두기를 자주 싸왔어. 수태기처럼 날마다는 아니었지만 내 깍두기는 고춧가루랑 젓갈이 넉넉히 들어가서 빨갛고 먹음직스러웠지. 나는 깍두기를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다가 힐끗 수태기를 보게 되었어. 수태기는 뭔가 잘못한 아이 같았지. 몰래 훔쳐먹는 아이처럼 허연 깍두기를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키는 거야.
나는 조금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스테이크 보리밥 위에 내 깍두기를 얹어 주었어. 젓가락으로 들어서 얼른 옮겨놓고 고개를 푹 숙였지. 스테이크는 밥을 우물거리다 말고 멍하니 있었고 한참 그렇게 보고만 있던 스테이크가 젓가락으로 깍두기를 푹 찍었어. 그러고는 깍두기 하나를 조금씩 5번으로 나눠서 먹는 거야. 도시락 밑으로 흘러내린 국물까지 밥으로 싹싹 닦아 먹었지. 윤희야, 이거 어제 배달하고 남은 거야. 깍두기를 나눠 먹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 스테이크는 어린이 신문을 한 부씩 갖다 주기 시작했어. 나는 차마 신문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 지금 나의 깍두기는 고춧가루랑 젓갈이 넉넉히 들어갔다 라고 해서 스테이크의 깍두기, 허연 깍두기만 대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내가 쳐다보니까 스테이크가 뭘 훔쳐먹은 아이처럼 깍두기를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킨다 라고 해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많이 움츠러 있는 스테이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안타깝고 안 됐고. 그런데 나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보리밥 위에 깍두기를 얹어 주었어요. 스테이크가 너무 안타깝고 안 돼 보여서 연민과 배려의 감정 때문에 내가 깍두기를 올려주었더니 스테이크가 놀라서 멍하니 있다가 그 깍두기를 찍어서 5번에 걸쳐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 우리가 나눠 먹는 것처럼 그 윤희가 준 깍두기를 여러 번 나눠 먹고 국물까지 맛있게 싹싹 비벼서 먹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깍두기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와 내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어린이 신문은 스테이크가 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어린이 신문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스테이크와 사귄다는 소문이 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나는 근데 차마 신문을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너무 이제 안쓰럽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전개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건네주는 손에, 신문을 건네주는 손에 거무죽죽한 자줏빛이 돌았거든. 손등에는 여기저기 튼 자국이 있었고 추운 날씨에 배달을 하느라고 동상에 걸렸던 모양이야. 나는 신문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 친구들이 알아챌까봐 빨리 넣느라고 신문이 구겨져 버리곤 했지. 지금 겨울 추운 날 로션이나 스킨 이런 것도 제대로 바르지 못해서 손이 막 튼 그 스테이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됐잖아요. 안쓰럽고 그래서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나는데 전개는 나가 깍두기를 스테이크에게 나눠준 일을 통해서 스테이크는 나에게 신문을 주면서 서로 사이가 가까워지는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개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갈등이 조금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깍두기는 나와 스테이크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또 스테이크가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소재가 됩니다. 또한 어린이 신문은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스테이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나와 스테이크가 사귄다는 소문이 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스테이크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가 이 신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위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